반갑습니다. MV픽 대표 안진범입니다. 개발 총괄하고 있는 박용호입니다. 오늘은 병원을 가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앱 닥터나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독감이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독감에 지금 걸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좋은 서비스라서 한번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간단한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려고 하면 가기가 귀찮아서 안 가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번거로움을 좀 덜어주는 서비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는 진짜 병원에 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비대면 진료 앱들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닥터나우가 처음에 소아과 대란, 소아과가 진짜 대란이라고 하는데 소아과 진료랑 약 처방 이걸로 되게 유명한 서비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오픈런 해야 됩니다. 인기 있는 병원은 오픈런 해서 가가지고 한두 시간 기다려야 진료 볼 수 있거든요. 그게 특정한 병원만 그런가요? 아니면 소아과 전반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소아과가 부족해요. 애초에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인기 있는 병원도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이제 애들 위주로 이렇게 병원이 딱 꾸며져 있고 이런 데인데 가면은 이제 기본 대기자 수가 한 10명씩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닥터나우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예약하는 그런 앱들도 있고 이제 또 병원마다 또 그게 틀려요. 이런 닥터나우가 있으면 이제 정말 좀 급한 그런 상황에서 큰 물어볼 도움이, 수 있는 네, 도움이 되겠네요. 되죠. 병원에 가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것들도 사실 있죠. 탈모가 진행되기 시작했을 때 병원 가서 뭐 물어봐야 되나 부끄러워. 확인해야 돼. 근데 사실 저도 탈모여가지고 탈모약을 또 먹고 있는데 빨리 먹어야 돼. 저는 귀찮음이 되게 크거든요. 계속 챙겨 먹어야 되고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서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귀찮죠. 너무 싫은 게 뭐냐면 그 병원 가요. 선생님이랑 5초 얘기하고 바로 나가거든요. 이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고? 근데 닥터나우나 저는 홀드라는 앱 쓰거든요. 홀드요? 빠지기 전에 잡으라는 소리인가? 거기는 탈모만 하는 앱입니다.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편하다. 안 가도 되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탈모 외에도 뭐 몇 가지가 있잖아요. 만성 질환 같은 것들이. 뭐 규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가서 진료 받고 약을 처방받고 하는 부분을 이런 앱들이 조금 간편하게 해결해 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엄청 핫했었던 일론 머스크가 맞았다는 미국이 이게 원래는 비대면으로 진료받고 처방받는 게 됐었는데 지금은 또 안 된다고 합니다. 12월 16일부터 안 되는 걸로 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역은 아무래도 국가의 규제와 관련된 영역이다 보니까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심지어 바뀌기도 하고 이게 엄청 아직까지는 변경이 많은 영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런 비대면 서비스가 어떻게 해서 나오고 지금처럼 됐는지 살펴보면 사실 원래 한국에서는 이런 비대면 진료가 합법은 아니었는데 다들 아시는 코로나 때 이후로 많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2020년도 2월 24일부터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전화 상담이랑 처방이 가능했다고 하네요. 이게 단순히 좀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아무래도 팬데믹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뭔가 의료 접근성을 좀 확보하려는 차원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회식 문화도 좀 많이 사라졌고 비대면으로 화상회의 이런 것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사실 좀 편하긴 했던 것 같아요. 진료받고 약까지 배달이 됐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약은 배달이 안 됩니다. 배달은 왜 막았을까요? 뭐 그런 거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쵸, 이제 그쵸. 뭔가를 막았을 것 같긴 한데 온도 보관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절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닥터나우의 기술적인 측면은 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통화랑 이제 메시징 기능을 통해서 이제 진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기술적으로 이제 보호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개인정보도 정말 민감하지만 사실 거기서 더 민감할 수 있는 게 의료정보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있는 클라이언트 분들 계시죠. 여기 병원에서 뭔가 전산 시스템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들이 일반적인 서비스랑 비교가 안 될 만큼 규제나 지켜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엄청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제한적으로 있을 거고 서버에 올리면 안 됩니다. 서버요. 클라우드나 이런 서버에 올리면 외부에서 온프레미스. 접근할 네. 수 있으면 안 안 돼요. 된다. 무조건 안 네. 돼요.
그렇게 보호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데서 이제 정보들이 새어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단순히 메시지랑 통화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비대면 진료에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심박수라든지 체온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심전도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제 수집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의료 정보들을 의사분들이 보면은 아무래도 진료하는 영역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높아질 수 있는데 그게 진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비대면 진료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한계에서는 사실은 만성 질환에 대한 처방전을 주기 위한 서비스로밖에는 안 보여서 깊이 있는 어떤 의료 진료 행위가 될 수 있으려면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을까.